자, 그럼 오늘은 김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금방 또 좀 회복을 해주고 있네요. 네.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시간은 걸릴 수 있더라도 결국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우리가 가장 큰 우려를 두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맞아요. 조금 완화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미국 현지에서 좀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니까 저는 크게 이 시간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앞서도 얘기했지만 조정이 있더라도 그 내려갔던 폭에 대한 어떤 상승력은 굉장히 크게 올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 많은 얘기들은 이미 앞서 나왔던 내용이고 올해 상반기부터 초부터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시간적인 조정과 가격과 그리고 우리 투자 심리에 대한 시간적인 그 버팀에 대한 그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다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역시 오늘 지금 최근의 반등은 제가 이틀 전에 얘기 드렸지만 기술적 반등에 대한 구간이고요. 그 저항 구간이 이제 포인트까지 왔다라고 보입니다. 지수로 이제 판단을 한다라면, 지수 포인트로 우리가 본다라면 3,000선은 회복했는데 3,030포인트 선, 3,020포인트 선이 심리적인 이제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려가는데 그 심리가 무너지고 반대 매매가 출회됐던 선 라인에서 그 이제 그 매도 심리가 좀 강하게 나왔던 자리인데 그 자리 때 다시 저항을 포지션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오늘 이제 3020포인트를 위쪽 고점을 확인하면서 조금 저항을 좀 받는 느낌인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도 기관하고 단기적으로 금융투자 금투 쪽에서 계속 매수했던 관점들이 단기성 어떤 기술적 반등에서 차익성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역시 아직 수급적으로 현재 환율에 대한 흐름이나 환율이 1184원대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는 모습들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미국 국채 수익률에 대한 부분도 역시 조금 내려오는 흐름. 그리고 유가는 올라가 있지만 제가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유지성을 계속 유지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신호를 물가가 기다려주는 타이밍입니다. 원래 같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나타나야 되는데 경제 실질적인 회복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공포였는데 그 부분이 이제 순차적으로 맞춰져 가는 단계로 간다라고 보여지고 역시 그 부분에는 물류에 대한 공급난을 해소할 수 있는 물류 부분이 미국 현지에서 식자재 쪽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가가 올라서 식자재 가격이 상당히 올랐던 부분이 좀 감소했는 상황이고요. 미국 현지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바이든이 또 공격적으로 이 물류 대란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또 펼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완화되는 느낌으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국내 시장은 또 낙폭이 최근에 삼성전자 대웅주의 어떤 흐름이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수급적인 흐름을 봐도요.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 대한 코스피 쪽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좀 사줬던 부분들은 매도세로 전환됐고 선물 쪽에 대한 포지션은 혼조세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계속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장세도 오름세에서 갭을 띄우고 유지하는 장세지 하락성으로 가는 느낌은 아니다. 조정은 있을지언정 박스권 형태의 조정은 일부 있을지언정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시간적인 부분에서 아직 남아있다라고 판단되니까요. 시장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려오면 분할 매수로 사들여가고 올라오면 그 분할 매수에서 내 이익 구조에 들어오면 매도하고 또 내려오면 다시 사고 또 올라오면 또 파는 분할 매수 올라왔을 때 수익일 때 매도. 제가 삼성전자를 67,000원대 부분했는데 72,000원 아래로 사도 된다라고 했고 72,000원 목표가를 잡으라고 했었는데 그 관점이라면은 충분히 가능한 영역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형태로 매수 관점을 가져간다면 이 시장에 두려울 게 아니라 재밌게 즐겁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공포가 아닌 기대로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앞으로도 올라갈 여력은 남아있다. 시간 싸움의 문제지만 어쨌든 그 상승폭은 있다라는 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서도 삼성전자를 짚어주셨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회복을 했잖아요. 네네. 전문가님 그러면서 일단 반도체 주도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굉장히 분위기 좋은 모습인데 네. 반도체 주도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네. 지금부터 볼까요? 그럼 반도체 주도? 그렇죠. 저는 삼성전자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삼성전자가 빠지면은 그 장비 쪽이라든지 뭐 소재 쪽이라든지 장비 쪽에 하나의 선택을 해서 제가 이전에 원익 IPS를 한번 예를 들었는데 네.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뭐 삼성전자가 투자 소식이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의 어떤 낙폭이 67,000원대 다시 한 번 더 내려온다라면은 시세성이 좋은 삼성전자가 1, 2% 올라갈 때 그들은 4, 5%씩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기업들이 같이 내려올 때 관점대로 이제 좀 시세성을 본다라면 그런 걸 좀 사들이는 것도 분할 매수를 그쪽으로 가져가는 것도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은 또 그쪽으로 투자를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저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흐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반도체 주들도 다른 또 연관되어 있는 밸류체인에 속하는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자. 워낙에 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종목을 잘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달콤 러브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 23,050원에 33% 손실 없이 탈출할 수 있을지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탈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멘토님? 그 시장의 기술적 반등처럼 얘도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000원대가 좀 높네요. 네. 좀 높은데 내려오면은 비중이 좀 크네요. 예, 반등하면은 좀 줄이고 다시 내려오는, 지금 저는 이 가격대 아래쪽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좀 오늘 기준은 아니지만 가격적으로 좀 얘기를 드린다라면 오늘 기준도 괜찮네요. 이 밑으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면 분할 매수가 괜찮을 것 같아요. 사 들어가는 거 괜찮은데 지금 이제 비중이 33%에 23,000원이면 조건이 다르잖아요. 지금 사는 거랑. 그래서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등을 주면 오히려 2만 원대 부근에서 비중을 일부 좀 줄여냈다가 다시 또 내려오면은 줄인 비중을 다시 담아가서 여기서 비중을 늘리면은 LG 디스플레이와 뭐 어떻게 보면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늘리지 마시고요. 올라오면 비중을 줄이고 또 가격 조정이 있으면 사는 쪽으로 그런 대응을 해줘야 돼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을 하나 사고 기다리고 내려오면 떨어지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가격에서 내가 대응해줘야 된다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2만 원대 올라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남은 비중이 올라가면 수익이잖아요. 그대로 또 이익이 날 거니까 2만 원대 비중만 일부 가지고 있는 거에 한 30% 정도의 비중을 줄이시고 내려왔을 때는 다시 18,000원대에서 그 줄인 비중을 다시 담아가시면은 가격적으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위로 올라오면은 나머지 목표가는 현재 매수가 부근이 목표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22,000원대를 목표가로 두자. 그냥 올라와도 22,000원대 일부 매도 쪽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악마공주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24,250원에 30% 보내주셨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반전이 없으면 한 번 더 내려갈 것 같거든요. 이게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 저는 한 번쯤 더 출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흐름이 그렇게 보여요. 내려가는 흐름이잖아요. 고가를 차트적으로 보면 고가를 만들었다가 내려가는 흐름이라 이거는 한 번 더 꺾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행보성 흐름인데 이 신고가를 한번 만들었던 흐름이고 최근의 흐름에서 밑으로 자꾸 누르는 흐름이 강하고 그리고 고가는 갱신되지 않고 저점을 한 번 더 만들어줄 수 있는 흐름인데 나쁜 건 없어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멀리 본다라면은 내려오고 또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보면 가격적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산업 재료적인 시나리오가 풍부하다라고 봅니다. 자원 쪽이라든지 그 외적으로도 천연가스 등 석유가스 쪽이라든지 이런 사업적인 부분 그 유통 쪽에 관련된 상사 개념이 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일단 자원 쪽에 대한 모멘텀 이런 쪽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가격적인 흐름이 한번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반등의 여지가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요. 일단은 저는 매수가 부근에 오면은 비중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줄여놓고 내려올 수 있는 가격대가 한 18,000원대라고 하면 거기서 더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일단 매수가 오면 비중 줄이시고 오히려 가격적으로 더 싼 가격에 한번 더 담고 비중은 한 15%대 정도 유지하고 홀딩 쪽으로 가져가 보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유튜브 상담 몇 개 더 가볼게요. 첫 번째 댓글로는 김말금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한미약품이랑 농심 중에 매수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현금 지금 70% 보유 중인데 주가가 하단인 것 같은데 문의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차트만 놓고 보면 둘이 똑같아요. 그죠? 이제 하단에서 지금 바닥에서 며칠 동안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둘 중에 어떤 게 좋아요, 멘토님?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얘도 둘이만 아니라 모든 지금 오늘 이슈 모멘텀이 도는 게 다 똑같아서 어느 종목이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단기에 대한 매수 관점을 본다라면은 사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모아갈 것 같으면 역시 이것도 지금 여기서 한목에 어떤 비중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한 얘기가 시드가 클수록 적게 들어가야 돼요. 천천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니까 저는 적게 조금씩 모아간다라면은 농심이든 한미약품이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농심이 좀 회복력이 31만 원대까지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농심 쪽에 목표가를 한 31만 원대 두고 가격이 더 싸지는 건 분할 매수로 가져가고 목표가는 31만 원 책정했을 때 농심이 조금 매력이 있어 보인다까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엔 해피맨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한국전력 31,100원에 24% 매매 전략 부탁합니다. 오랜 고민 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한전 어떻게 할까요?
그 개인들의 고인물 같은 종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기업은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변동성이 있고 전기세 오르고 뭐 한다라고 하는데 기대만 잔뜩 있고 개인들의 관심만 있지 변동성에서 이익을 내겠다라고 하고 단기성 트레이딩 하기도 그렇고 끌고 가기는 올랐다 훅 내려버리고 네.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종목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반등 올라오면 3만 원대까지 또 올라올 여지는 있겠지만 올라오겠죠. 시간이 올라오면은 팔고 그 관점에서 그 3만 원대 같으면 더 올라갈 여지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들고 계시는데 좀 비중도 줄이시고 한 10%대 놔두시고 다른 쪽으로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종목 교체 쪽으로 매수가까지 가시되 교체 쪽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